네, 이번 시간에는 일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를 배우시기 전에 우선은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일이라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류를 알면 인류이 밥 먹여주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뭐 인류 안다고 누가 밥을 사주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류에 얼만큼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은 인류의 뜻은 쉽게 말하면 일의 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렇죠? 근데 정확한 뜻은 이제 한 일의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일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한 일의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 그게 일률 이렇게 외우면 되지만 말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한번 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선은 일률이 계산했는데 일률이 크다. 그 말은 일을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어떻게 잘하냐? 같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 두 글자로 얘기하면 일률값이 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친구하고 같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2배 무언가를 더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 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률이 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 공식은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시간 동안 얼마큼 많은 일을 했냐니까 네,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건 크게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요. 인률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이거는 사람, 증기기관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단위로 쓴 거니까 외워야겠죠? 이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근데 옆에 있는 단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인률은 시간분의 1입니다. 그렇죠? 분모, 시간의 단위가 바로 뭐죠? 네, 세컨드라는 초죠. 네, 세컨드 단위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의 단위 세컨드를 쓰시고 분자에다가 일의 단위인 줄 그대로 썼죠. 그죠? 단위를 표시한 다음에 이 분수의 요 가운데 막대 부분을 옆으로 눕히면 바로 이게 일률의 또 다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줄 퍼 세컨드라고 여기 밑에 써놨죠.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는 뭐 인률의 또 다른 단위가 무엇이냐 나올 수도 있어요. 외우시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그만큼 암기할 내용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기호는 참고사항입니다. 인률은 기호로 P, 파워에서 따왔고요. 당연히 일의 기호는 work에서 따온 W, 시간의 기호는 time에서 따온 T, 그래서 P는 T분의 W라는 기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겁니다. 공식을 외울 때 주의할 것은 우선은 시간의 단위가 시간도 아니고 분도 아니고 바로 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인류를 계산할 때 1초당 얼마큼 일을 했는지 계산이 되지만 1분당 얼마큼 일을 계산했는지 1시간당 일을 얼마큼 했는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으니까 이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인류를 계산하면 1초 동안 몇 줄의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하고 일을 했는데 여러분은 10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100줄을 한 시간이 10초입니다. 그럼 나누게 되면 10와트가 나오겠죠? 네, 10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 인률은 10와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위를 보고 해석하게 되면 10줄 per second란 말과 같겠죠. 10와트는 단위가 같으니까. 이 말의 뜻은 1초당 여러분이 10줄의 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인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1초 더 일했다고 칩시다. 그럼 2초당은 20줄이 되겠죠. 왜? 1초당 10줄이니까. 이 인률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10와트의 일률로 만약에 10초를 일했다. 그럼 여러분 총 한 일은 몇 줄이 될 것 같아요? 100줄이 되죠. 100줄. 1초에 10줄의 인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의 능률로 10초간 일하면 그 일은 한 일은 100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 몇 줄이 했는지 계산하는 게 바로 일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식도 알게 되고 뭐 공식의 정확한 인류의 뜻도 알게 되는데, 인류는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누가 일을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하나를 비교하는 거, 인류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랑 혹시 이런 뭐 시합 해봤나 모르겠네요. 뭐 음식 빨리 먹기, 밥 빨리 먹기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시간을 재고 준비 시작하고 소를 재면서 밥을 막 빨리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젓가락을 움직이니까 일을 한 거겠죠. 그럼 여러분이 더 빨리 끝났다고 칩시다. 밥을 더 빨리 먹었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일을 더 많이 했네요.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인류를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은 공식을 모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인류를 계산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인류를 알면 밥 먹여주나. 여러분은 항상 인류를 계산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는 이제 참고 내용입니다. 이제 마력과 인류력에서 옛날에는 이제 일의 능률을 계산할 때 말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비교를 했어요. 말이 옛날에 많았고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을 가지고 일을 계산했냐면 이렇게 그림처럼 계산했답니다. 예, 저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말이 75kg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1m 들어 올리는데 만약에 1초가 걸렸다. 그쵸? 어떤 말을 데려와서 이렇게 물체를 끌었더니 1초 걸렸고 1m 들었습니다. 75kg의 질량의 물체를. 그거를 바로 무엇이라 하냐? 1마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말음이 좀 꽤 세죠. 예, 그쵸. 우리 사람들은 75kg 1m 1초에 옮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말은 가능하네요. 이 정도 1마력이고 단위는 뭐 HP인데, 뭐 홀스파워, 말의 힘을 그대로 이제 따왔죠. 그런데 지금 이 1마력, HP, 1HP를 와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일이 지금 시간 동안 일을 했네요. 말이죠. 말이 시간 동안 일을 했네요. 말이 1초 동안 일을 했으니까 지금의 인류 공식에 대입해서 인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인류의 공식은 시간분의 한일입니다. 우선은 분모 시간 1초 걸렸으니까 1초 넣어주고요. 자, 한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우선은 쉬운 거리가 1m 들어올렸으니까 1m라고 하죠. 그럼 이쪽에 들어간 건 뭐냐? 바로 힘이라는 거겠죠? 힘. 근데 힘이 이상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쵸? 이게 무슨 뜻이,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의 질량을 알면, 그 질량에다가 지구의 힘입니다, 이게. 여기 표준치가 뭐 9.80665인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보통 과학책에서는 9.8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물체의 질량에다가 지구의 힘인 9.8을 곱하면 바로 힘의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량을 힘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예,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말즉슨 여러분 몸무게 아시죠? 뭐 물체 무게, 가방 무게, 뭐 책상 무게, 질량을 다 알면 그 질량의 9.8만 곱하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체의 힘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넣어주게 돼서 계산을 하면 735.5W라고 나옵니다. 보통 교과서에는 735W라고 나오죠. 9.8로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교과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 즉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인류 공식에 넣어서 대입해 봤더니 이런 숫자가 나온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부 방법 한 가지씩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소리 내서 공부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어나 뭔가 외울 때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글씨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가끔은 한번 소리 내서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자기한테 맞는지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리를 내서
공부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땐 두 번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읽어야 되니까 눈으로 한번 읽고요. 우선은 소리 냈으니까 귀로 다시 한번 내 목소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 번에 두 번 공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리를 낼 때 또박또박 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내서 뭐 이렇게 흘러가시 발음하시면 그 소리가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귀에서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공부할 때 해보셔야지. 또 사람 있을 때 하면 또 좀 크레이지한 거 아니냐는 또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항상 공부를 할 때는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가두지 마시고 항상 말로 표현해서 겉으로 꺼내보세요. 겉으로 꺼내다 보면 정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